네, 이틀간 지금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요일부터 책정을 해보면 지금 3거래일 만에 대략 8% 정도, 지수 기준으로 대략 8%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3거래일 만에 지금 5% 정도 대략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추심이 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우려가 있었죠.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라든지 글로벌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기존에 좀 산재해 있던 악재들이 이렇게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부터 미국 증시가 이렇게 조금씩 휘청거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와중에 이번 주 중국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후에 충격으로 다가올 이 불안감 등이 아시아 증시 전반을 좀 뒤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뿐만 아니라 니케이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이번 주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좀 다뤄볼 내용은 바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바이오입니다. 이번 하락 파동에서 유독 지수 하락에 비해서 사실 과도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뭐 녹십자 등 사실상 K바이오 뉴딜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들이 모두 지금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중장기 추세 자체도 이탈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을 만큼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을 좀 지나고 있는데, 물론 지수 영향도 있겠지만 이거죠. 지금 최근에 이슈가 나온 다국적 제약사인 MSD, 이 머크 기업이 먹는 경구용 치료제 임상시험 효과 입증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 대부분, 뭐 거의 모든 종목들이 오늘 일부 패닉셀링까지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MSD에서 개발 중인 이 몰누피라비는 엄청나게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준 것도 맞습니다. 지금 뉴스플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상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준 것도 맞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3상을 조기 중단하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가시권, 코로나 먹는 치료제가 가시권에 지금 들어온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170만 회분을 지금 구입하기로 협의를 한 상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외 아시아 국가들도 상당수 협상 중인 만큼 기대감 또한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다국적 제약사인 MSD, 머크 같은 경우는 머크뿐만 아니라 사실 화이자, 그리고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기업들이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이 치료제 쪽도 결국 어느 정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수순이긴 했습니다. 속도면 측면에 있어서는. 그만큼 바이오테크의 격차가 사실 아직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 거는 인정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뭐 분명 국내 제네리카 바이오시밀러 이 위주의 구조는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인지를 해야 될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조금은 늦은 감은 있는데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SK바이오의 계열사, 그리고 또 LG화학의 바이오 부분에서는 예전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격차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또 이번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속도전에 있어서도 확실히 좀 뒤처지는 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유한양행 같은 유한양행 같은 기업, 바이오 기업들은 조금 더 앞서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 개발에 적극적인 면이 있기는 했는데 아쉬운 측면은 이 코로나 치료제,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에 집중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쪽은 아예 손을 대지 않았던 게 조금 다소 아쉬운 측면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가장 조금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유한양행이다 보니까 이런 점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은 본받아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 보면 비슷한 히스토리를 보여줬고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이를 좀 따라가 줘야 같은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들, 지금 가장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계시는 셀트리온이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걸 지금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일단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은 팔 때는 아니라고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나오는 과도한 하락 같은 경우는 지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심리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 머크사의 치료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계적인 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 이슈가 붙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해져서 기존 지지 라인 자체를 이탈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경구용 치료제가 해외에서 먼저 나온다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예상하고 있죠. 지금 1인당 대략 9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된다면 고령 환자라든지 기저질환자 정도의 고위험 환자분들에게만 타겟이 되는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MSD가 사실 세계 3대 백신 회사이기는 한데 코로나 치료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백신을 포기할 만큼 분명히 저는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러한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들을 팔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은 국내 기업들의 방향성이 다국적 제약사와 겹치는 부분이 크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셀트리온,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 SK바이오사이언스 세 기업 모두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생산, 그리고 위탁 생산 위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뭐 물론 관계사들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비중 자체가 극히 낮고요. 주식시장에서 역시 이 부분을 그동안 크게 가치로 책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얀센의 위탁 생산을 계약을 체결한 녹십제라든지, 결국 백신 생산 같은 경우는 독감 백신처럼 매년 대량 생산이 일정 부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역시 조금 최근에 전방 사업인 시밀러 분야에서 공급 계약이 하반기에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역시 추가적인 품목에 대한 허가 이슈 부분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된 또 레키로나가 MSD 경구용 치료제 이슈 때문에 좀 묻히면서 이번 주 들어서 좀 과도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20년 이때죠. 2020년 12월부터 이어진 계단식 하락 패턴 때문에 사실 여기서 추세를 이렇게 급격하게 V자로 돌린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그림이지 않나 싶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난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지 마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셀트리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좀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정상 궤도를 만들어 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생각을 해 두셔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 역시 지금 이 하락 추세에서 하기보다는 이 시점,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차근차근 해도 저는 늦지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결론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오늘 말씀드린 세 종목, 셀트리온, SK바이오 그리고 삼성바이오 이 세 종목 모두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손절을 위치를 놓치셨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러한 대형 제약사들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셨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팔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들, 뭐 녹십자라든지 한미약품, 뭐 유한양행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 이미 손절 위치 놓치셨다면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아직 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계약 체결이 많지 않은 이 국내 바이오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스닥의 기술 특례 상장으로 들어온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뭐 계약 체결 올해 또는 작년에 계약 체결이 거의 없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전방 사업들의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위드 코로나 전환 시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제약사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라든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의약품이라든지 전문 의약품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 전환 시에 이런 부분이 다시 또 정상화 궤도에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방 사업들을 좀 영위하고 있는 제약 기업들은 충분히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에 진입하는 시점에서는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좀 낮춰 보시는 전략도 충분히 좀 고려해 봄직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좀 하루빨리 좀 안정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